안녕하세요, 잉크스입니다. 이번에는 영어 공부법 중에 핀터레스트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핀터레스트 그냥 예쁜 이미지 많고 다이어리 꾸밀 때 참조하기 좋고 그런 사이트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영어 공부하실 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시작하는 단계이신 분들은 기본적인 문장 구조나 단어 이런 게 어려우실 것 같고, 고급자분들께서는 라이팅이나 고급 문법 이런 것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제일 좀 애를 먹고 있는 게 전치사거든요. 영어를 보시면 동사 뒤에 어떤 전치사를 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수거라고 부르면서 달달 외우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think라는 단어에 대해서만 알아봐도 think about이라고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의미하고, think of라고 하면 그 대상을 떠올리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비원어민인 한국인들은 그런 걸 바로바로 캐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핀터레스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핀터레스트는 인스타그램처럼 이미지 기반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딱 들어오게 이미지화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원하는 정보 같은 걸 치시면 이렇게 시각화된 자료가 엄청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냥 바로 보이는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장소에 대한 전치사 이렇게만 해도 사실 우리는 at이나 in이나 on이나 어디에 쓰는 건지 항상 헷갈리잖아요. 예를 들면 오너십은 알아도 이너보트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게 되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정리되어 있는 시각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장소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전치사별로 함께 잘 붙는 동사들을 쭉 정리해 놓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여기 시간과 장소를 in, on, at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도 있네요. 그럼 구글 검색을 해도 되고 똑같은 이미지 기반 사이트인 인스타그램 이용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 목적의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또 검색하기도 어렵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미지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것보다는 핀터레스트에서 찾는 게 훨씬 자료의 퀄리티가 높았어요. 아무래도 이 구글 검색에 있는 것들은 그 문서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거고,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 자체가 이렇게 이미지를 클리핑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좀 더 한눈에 보기 딱 좋게 정리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핀터레스트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핀해서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3개만 저장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필요하신 것들을 계속 리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좀 줄도 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굿노트로 클리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래 링크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원 사이트 링크에 가셔서 이렇게 이미지를 발견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꾹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메뉴를 열어서 굿노트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스크랩 해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기 앱으로 옮기고 나면 이 위에서 형광펜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뭔가를 필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훨씬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전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어 공부에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 단어를 쓰시면 이렇게 단어도 적혀 있으면서 이미지화된 자료들이 나옵니다. 요즘 이렇게 단어를 글로만 외우는 것보다 이미지를 딱 보고 외워야 그게 뇌에 각인이 된다고 단어 하나 외우실 때마다 구글 검색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이미지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핀터레스트에서 쭉 찾으시면 이런 거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중에는 아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잘 안 쓰는 거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한국어로는 다 아는 단어인데도. 이런 것들도 좀 더 원어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은 익힐 수 있습니다. 단어가 너무 좀 쉬운 것만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스스로 느낀 게 이렇게 복화책에 나온 단어들만 외웠더니 일상생활에서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단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는 물건들 위주로 만들어진 자료들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토익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는 알아도 잘 모르는 단어도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이 스모그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너무 당연히 아는 것들인데 이거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숭숭 구멍이 나서 빠지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빈 곳을 쫙 채워주실 때도 이 방법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문법을 알 수가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문법이라고 치시면 한국인한테는 뭔가 되게 헷갈리고 어려운데 외국인들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 그런 것들이 되게 시각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솔직히 외국인이 알기 어렵잖아요. 뭐 원어민들도 딱 이대로 지키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쉐입이랑 컬러가 있을 때 컬러보다는 쉐입을 먼저 써야 된다. 이런 건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뭔가 되게 고급 문법을 배웠다고 생각해서 아, 나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외국인 친구들은 아, 그거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다. 아, 그거 뭐 중학교 때 교육과정에 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글로 된 거 공부하려면 시간이 진짜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미지로 돼 있는 거 공부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왠지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핀터레스트를 통한 영어 공부는 어느 정도 한국식 교육과정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뭔가 막히고 좀 뭔가 이렇게 외국식 사고방식과 한국식 사고방식이 잘 매치가 안 된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이렇게 빈틈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이 사용하실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핀터레스트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